D문항 월영길 건너기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0 문제, 문제 배경이랑 문제 도전, 입력과 출력 설명을 읽어보시면 하나급마다 다리를 한 구간씩 이동을 하는데 다리를 이동하는 데는 총 1분이 걸립니다. 단, 다리 위의 학생 수와 다리의 최대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장 앞에 있는 학급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건너가면 다시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인원을 확인하고 다리 위에 최대 인원을 초과하면은 또 다음 제일 앞에 있는 학급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초과하지 않으면은 다리에 올라가서 한 구간씩 이동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리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총 30명이고 다리 구간수는 5개, 학급비 수는 8개, 각 학급별 인원은 15명, 14명, 10명, 6명, 7명, 13명, 10명, 16명 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과정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앞 학급이 다리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학급 인원이 15명이었죠. 이 학급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학급부터 이제 차례대로 올라가서 1분에 한 구간씩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학급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먼저 시간은 1분이 지났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급이 올라오려면은 이 학급은 다음 구간 이동하고 그리고 다음 학급이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했으니까 시간 1분 지나서 2분, 그리고 나서 다리의 학생 수 그리고 다리 최대 인원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다리에 있는 최대 인원이 다리에 있는 학생 수가 최대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다리에 올라가면 되겠죠. 이 학급은. 자, 그리고 다시 한 구간씩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3분이 되고 그 다음 학급이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왔는데 다리에 있는 학생 수가 최대 인원을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급은 다시 내려가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제일 앞에 있는 학급이 다리를 건널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구간은 지금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구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0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간 학급, 제일 앞에 있는 학급이 건널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급이 건너가면은 그 다음 학급은 마지막 구간에 있겠죠. 마지막 구간이 있고 남은 구간은 다 0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급이 올라와서 다시 또 비교를 하면 돼요. 다리 학생 수랑 최대 인원 비교해서 최대 인원 넘지 않으니까 다리에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면은 마지막 학급이 다리를 모두 건널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학급 16명이 있는 학급이 다리를 건널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볼 텐데 주요 변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W는 다리의 최대 인원이고 B는 다리의 구간수라고 보시면 되고 N은 학급수, 그리고 K는 각 학급의 인원을 저장하는 배열, 그리고 D는 다리에 있는 학생 수를 표현하는 배열, 그리고 CNT는 다리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최소 시간을 출력해야겠죠. 이 시간을 출력하면 되고 A썸은 함수인데 다리를 건너고 있는 인원의 합, 즉 다리 위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는 IDL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먼저 A썸이라는 함수는 다리 위의 학생 수를 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함수를 마지막에 리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W는 30,5, 그리고 N은 8, 그리고 K는 각별 인원 다 저장을 하고, D는 월영교 다리 위에 있는 학생을 표현하는 배열이라고 그랬고, CNT는 1입니다. 자, 먼저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앞 학급이 다리에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1분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1로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I는 각 학급별 인원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인데, 자, 원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얘는 15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1부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앞 학급이 다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append, 자, 얘는 가장 앞에 있는 학급, 가장 앞 학급을 먼저 다리에 올려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앞이 아니라 가장 앞 학급을 다리에 올려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while 반복하는데, 다리 학생 수가 0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다리의 학생 수가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아무도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가 다리의 학생이 0명인 경우는 첫 번째가 다리를 건너기 전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리를 모든 학급이 다리를 건너고 난 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구분이 따로 안 돼가지고 먼저 첫 번째 학급을 다리에 올려서 첫 번째 학급을 다리에 올려서 자, 이 학급이 다리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0명이 아니죠. 즉 다리의 인원수가 0명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다리를 모두 건너고 나서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 모호한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다리 가장 앞에 있는 학급 먼저 올려보내는 겁니다. 다리의 인원이 0명일 때가 다리를 모두 건너기 전, 그리고 다리를 모두 건넌 후가 있는데, 다리를 모두 건넌 후를 0명으로 하기 위해서 요 가장 앞에 있는 학급 올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동을 반복할 건데, 그 다음 이 포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리의 마지막 구간에 학급이 있을 때, 다리의 마지막 구간에 학급이 있을 때는 이제 다음에는 내려와야겠죠. 다음에 내려와야 되니까 팝. 자, 팝은 리스트 배열의 요소를 제거한 함수죠.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if 문 보시면은 자, i가 아까 가급별 인원을 올려 보내기 위한 인덱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학급의 수만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두 번째 1부터 시작해가지고 7까지 계속 학급을 올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자 어펜드 ki 학급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학급을 다리 위로 올려 보내. 그리고 else 있는데, 자, else는 학급을 다리 위로 올려 보내지 않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모든 학급, 마지막 학급이 다리 위로 올라간 경우겠죠. 마지막 학급 다리 위로 올라가면 이 다음 학급은 올려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append 0. 아무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0을 추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학급까지 다리 위로 올라간 경우. 얘는 학급, 마지막 학급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을 다리 위로 올려 보내는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지막 학급까지 올라가서 0명, 이제 다음부터는 0명,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0명이고, 얘는 ki. 마지막 끝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별 인원은 다리 위에 올리는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nt, 자, 1분이 지났으니까 올려보내고 구간을 이동해서 1분이 지났으니까 cnt에 1을 더해주고, 그리고 i, 학급별 인원을 올려보내기 위한 인덱스라고 했죠. 자, 다음 학급 올려보내야 되니까 역시나 1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f, 자, if문 또 하나 나오는데 조건문. 자, 다리 학생 수가 최대 인원을 초과할 때죠. 다리 위의 학생 수가 최대 인원을 초과할 때.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먼저 올라간 학급 있죠? 먼저 올라간 학급. 방금 했었죠?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 경우였죠. 자, 가장 앞에 있는 학급과 그리고 그 다음 학급,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급이 올라왔는데 최대 인원을 초과했죠. 초과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구간은 아무도 안 올라왔으니까 0명, 0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올라간 학급을 빼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0을 추가하는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 인덱스 마이너스 1인데, 자, 그 다음 학급, 자, 이 학급 10명인 학급 있죠. 이 학급이 올라왔다가 다음 i가 다시 올려보낸 걸 생각하고 다시 1을 더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1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i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복문, 자, 몇 번을 반복하는지 반복 횟수, 자, cnt로 반복 횟수를 세알리면은 마지막에 다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총 21번이, 즉 21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D0 문제의 풀이였고, D1 문제는 문제 도전이랑 입력 설명 읽어보시면은
자, 문제 도전에 다리에 오를 수 있는 최대 인원이랑 구간수, 학급수, 그리고 학급별 인원이 입력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상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입력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 설명해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최대 인원 W와 다리 구간의 수 B가 빈칸 사이에 두고 한 줄로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지우고 어떻게 하냐면은 맵 함수를 써서 두 개의 변수가 한 줄로 입력되니까, 자, 먼저 W B는 정수형이죠. int, input. 네, 입력받고 어떤 기준으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입력이 된다. 스플릿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 학급의 개수가 입력된다. 정수 하나 입력받는 거니까 8을 지우고 int input. 네, 하나 입력받는 건 int input 입력받으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순서대로 건너야 하는 각 학급별 인원, 이 빈칸을 사이에 두고 한 줄로 입력된다. 자, K는 배열입니다. 배열에 있는 요소를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입력받는 방법은, 자, 먼저 레인지가 아니라 input.split. 네,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입력을 받고, 자, 입력 받은 것을 마지막에 정수로 변환시키면 돼요. 그냥 input으로 입력받으면 문자형으로 저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int i, 입력받은 i를 정수형으로 바꿔주시면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각별 인원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0 문제가 달라진 점은, 네, 입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점,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입력, 예시 1번 보시면은 10명, 최대 인원은 10명이고, 그리고 다리 구간수는 2개, 그리고 학급수는 4개, 학급별 인원은 7명, 4명, 5명, 6명 이라고 했을 때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10명, 그리고 다리 구간 2개, 학급수 4개, 7명, 4명, 5명, 6명, 4명, 5명, 6명 입력하면 최소 시간은 8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력 예시도 2번, 네, 100 실행해서 최대 인원 100명, 그리고 구간수 100개, 그리고 학급수 1개, 학급별 인원은 10명, 네, 101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변수 같은 경우는 다 똑같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네, 입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프로그램 코드만 달라진 것 같아요. D번, 네, 원룡교 건너기 문제풀이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